그때 천군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그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6.25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71주년을 볼 때에 아마 외국에서 그러한 그 전쟁 기념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은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처럼 되자,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남북 전쟁이다, 남한과 북한의 전쟁, 혹은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때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것을 민족이 갈라지는 뭐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일찍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백성이 세 개의 십자가, 이념의 십자가를 진 그런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계의 이념 전쟁, 좌와 우가 나뉘어서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진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그의 말을 오늘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나라가 과연 이 이념의 전쟁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이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왜? 경제 문제를 놓고 누가 더 잘 사느냐 하고 얘기할 때에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 사실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 사이의 경제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념 전쟁에 있어서 타락해야 할 자본주의가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온 세계에 나가서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근대화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G8까지 우리가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백성들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참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사상으로 모든 걸 체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제대로, 특히 구라파까지, 유럽까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 달러를 제대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미국까지도 요즘은 바이든이 한국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제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참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정책이 잘못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어서 GA까지 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불언간 대한민국은 치고 올라가서 G2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제 조건이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경제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 사상적인 통일을 했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소민족이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등불을 든 지혜로운 처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나라, 좋은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옛날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가 되어보자 해서 하나가 되어봤던 그때 동아시아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각축전을 벌여서 무엇인가 하나가 되어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삼국이 통일되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남북이 통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이 밤이 오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경성해서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 오는 새해는 정말 남북이 통일되는 지혜로운 처녀가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기름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악을 물리치고 선을 통해서 완성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를 우리는 참 좋은 나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1995년에 이정호 박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45년 동안 정력사상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때인데 그때 나라 이름을 좋은 나라라 해주세요. 좋은 나라. 북조선의 조자와 남한의 대한의 한자를 합치면 조한이 됩니다. 조한. 그것을 순수한 우리 말로 하면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분이 바랐던 이 참 좋은 나라가 무엇일까? 정력의 세계에서 보면은 참으로 360일이 1년이 되는 사계절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심성적으로도 그러한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나라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일에 앞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